70~80% 대출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실거래가나 광고에 올라와 있는 매물만 매일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3개의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월세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세 차익도 같이 챙길 수 있는 물건을 원하시는데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내 돈 10억에 대출까지 일으켜서 이제 30억대까지는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빌딩 예솔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물을 처음 매입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나도 빌딩 투자를 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어떤 것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금 계획과 컨셉을 정하는 단계인데요. 모든 부동산이 그렇듯 일단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즉 현금 보유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출을 얼마나 받을 건지도 정해야 합니다. 내 소득에 따라서 매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출 비율을 정하는 거죠.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이면 대출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받기 수월하고, 그게 좀 부담된다고 하시면 대출 비율을 좀 낮춰야겠죠. 특히 빌딩은 아파트랑은 다르게 정해진 대출 비율이 이 물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건물마다 감정가와 가치에 따라서 빌딩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물 투자에 있어서 대출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모든 건물이 매매 금액 대비 70~80% 대출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내가 건물을 사는 목적이 월세 수입이 목적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월세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세 차익도 같이 챙길 수 있는 물건을 원하시는데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보통 수익형을 보는 분들은 매달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시세 차익형 물건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수익은 내려놔야겠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정하기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정해졌다면 이제 어떤 지역을 살지 봐야겠죠. 지역? 당연히 강남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금액대별로 맞는 지역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 10억에 대출까지 일으켜서 이제 30억대까지는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난 무조건 강남 건물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강남에는 30억대 물건은 없거든요. 괜찮은 걸 매입하려면 대부분 50억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자금으로 강남은 좀 진입이 어렵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금액대에 맞는 지역을 보셔야 하는데, 이 금액이 낮을수록 지역이나 동네를 특정하는 것보다는 서울 전 지역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역에 어울리는 금액대에 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100억대 건물도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강남까지도 가능하겠죠. 이게 환금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금액에 사서 다시 매각할 때의 금액대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이 건물을 사려는 지역이 내가 자주 가고 자주 이용하는 동네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발품, 손품을 파는 단계인데요. 이제 빌딩 중개법인이나 이런 부동산을 연락을 해서 물건을 받으면서 이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 하느냐? 먼저 이 3개의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바로 밸류맵, 디스코, 네이버 부동산. 요즘은 유튜브도 있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부동산에서 올라오는 그런 매물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전화를 하지 않으시고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계속 실거래가나 광고에 올라와 있는 매물만 매일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중개사분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처음 통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계속 소통을 하죠. 여기서 이제 많은 중개인들을 만나서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중개사들 말고 좀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중개인들은 이제 매도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정보의 최앞단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물건 분석뿐만이 아니고 최근 시장 동향이나 관련 정보들을 이제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이제 임장을 해야겠죠. 이제 부동산에서 받은 물건들을 현장 답사를 해야 합니다. 보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 답사를 하실 때에는 단순하게 한 번 가고 그치는 게 아니라 평일, 주말, 그리고 점심, 저녁 등 이런 시간대별로 유동인구부터 이런 현장 분위기를 체감을 해야 합니다. 건물 내외관뿐만이 아니고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경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변 건물들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처음이라
현장을 가도 잘 파악이 안 된다 싶으면 중개인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같이 답사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혼자 가서 보는 것보단 중개인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중개인한테 매입 의사를 밝히고 이런 세세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픽스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액 절충도 요청을 드려보고요. 계약 시에는 이제 중도금 비율이라든지 잔금 기간이라든지 뭐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출 내역, 뭐 관리비 등등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은 명도 조건이라든지 용도 변경 협조 가능한지 이런 조건들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죠. 보편적으로 중도금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금 비율이 높을수록 투입되는 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중도금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은 빌딩을 처음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계약까지의 이런 단계별 프로세스를 총 5단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빌딩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다양한 영상을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